하이닉스 400주 될 거예요. 아마 세계에서 제일 싼 IT 종목이죠. 근데 이 부의 효과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. 부의 효과라는 게 결국은 자산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 심리라든지 소비 여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내는 건데 결국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.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의 70% 부가 주식 시장 또는 캐피탈 마켓에 있다라고 보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 가계는 70%의 부가 부동산에 있어요. 네. 근데 부동산은 사실 이건 부의 효과도 아니고 올바른 용어도 없는 것 같아요.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자산 가격의 상승이 오히려 소비 심리라든지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위축시키는 네. 효과를 냅니다.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은 금리 올라가죠. 그 각종 규제가 동원되고 또 이 소비 주체 입장에서도 이거 영끌이라도 해서 부동산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다른 지출 다 줄이고 막 대출 최대한을 끈 모아서 부동산에 그냥 갖다 붓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본인만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될 것 같으세요? 부동산이요? 아니 뭐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사실은 수도권의 집중도가 전 세계 최고잖아요. 전 인구의 60%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유를 따져보면은 이제 교육적인 부분, 그다음에 어떤 생활 여건이 되는 인프라 부분, 이런 부분이 수도권 집중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선 물론 중장기적으로, 단기적으로는 절대 안 되겠죠. 중장기적으로 지방 거점 도시 육성하는 지금 정부 정책이 전 방향은 맞다라고 보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시설도 경쟁력 있는 대학들도 갖추고,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돌아야 됩니다.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뭐 어떤 데이터 센터라든지 제조업 기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큰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방에 분산해서 배치가 된다라면은 지방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교육 여건이 나아진다라면은 수도권에 그 인구가 몰려 있을 이유가 없겠죠. 지방은 아직도 미분양의 문제잖아요. 결국은 또 돌고 돌아 원론적인 얘기인데 뭐 그게 원론적이지만 제일 지금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주가가 계속 뭐 10만 전자니 뭐 이렇게 신조를 만들어낼 정도로 지금 시장의 하나의 테마를 이루고 있어요. 물론 그 두 종목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면서 반대로 소외되는 주식들의 주주들은 불만이 굉장히 좀 뭐 적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의 주도주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. 이런 종목들의 전망은 어떻게 해요? 일단 반도체 이익의 변동성은 어마어마해요. 3개사로 압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한 80조 나요. 우리 뭐 세금 없다 치고 곱하기 5 하면 400조예요. 지금 하이닉스 400조 될 거예요. 아마 세계에서 제일 싼 IT 종목이죠. 그래서 이제 싸니까 사자.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. 왜냐하면 반도체는 이익이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완전히 안 그럴 거다 얘기하지만 항상 그렇기 때문에. 그래서 하이닉스가 얼마까지 가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, 그보다는 AI에 관련된 수요가 언제 끝나냐를 예측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아니다 생각이 들고 갈 길이 좀 있다. 그래서 그건 예측할 수가 없는 거고, 근데 그만큼 아직 우리가 이 손안의 AI까지 안 가고 있잖아요. 지금 우리 자율주행차 안 가고 있잖아요. 아직. 그래서 그냥 제가 볼 땐 여기서 뭐 30%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. 더 오를 수도 있고, 근데 방향성은 계속 간다. 그건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, D램을 안 쓰는 GPU가 나면 어떻게 하냐,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야 HBM이 너무 비싸다, 그래서 그 안 쓰는 거 쓸래 누가 퀄컴이 시도했죠. 근데 이런 것들 나오면 흔들리겠죠. 흔들리는데 그런 걸 따져봐야 된다. 그래서 근데 지금 제 생각에 공급 여력이 당분간 없다. 최소 6개월에서 1년, 길면 1년, 2년. 그래서 하이닉스는 방향성은 계속 견조할 거다. 이렇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고, 삼성전자는 좀 이제 얘기할 게 많죠. 이제 우리 삼성전자 액면 분할한지 모르는 젊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. 곱하기 50 하셔야 돼요. 10만 원 곱하기 50 하면 500만 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옛날 제 위 선배들이나 저까지 하면 전자가 500만 원을 그러면 알아듣겠죠. 야 500만 원까지 갔냐? 제 과거에 제 기억에 고점이 330인가 380인가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500만 원 왔잖아요. 근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삼성전자인 거예요. 왜냐하면 자 하이닉스를 뭐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. 하이닉스는
소비자들이 인식하는 브랜드가 있나요? B2B 기업이잖아요. 삼성전자는 전 세계가 아는 브랜드가 있어요. 삼성. 그러니까 그만큼 하이닉스보다 많은 더 높은 멀티플을 받아야 돼요. 그러면 그동안 잘했냐 못했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샤오미가 쫓아왔죠. 근데 현재까지는 브랜드를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구글이 제가 볼 때는 AI에 있어서는 오픈 AI보다 더 잘한다고 봐요. 근데 구글에 딱 붙어 있는 게 어디? 삼성전자. 구글도 삼성전자를 통해서 자기 제품 제일 빨리 테스트할 수 있어요. 이 둘의 케미는 정말 중요하고 한국 경제에도 너무너무 중요해요. 근데 이번에 삼성이 AI에서 애플보다 조금 더 앞섰어요. 구글 덕분이라고 봅니다, 저는. 구글이 먼저 기술을 줬다 생각해요. 물론 상생했겠죠, 구글도. 소비자 단에서 실험할 수 있는 걸 삼성을 통해 했으니까. 그래서 제가 볼 때 삼성은 다음 디램은 뭐 하이닉스랑 비슷하게 가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지 않을까? 그래서 10만 원 왔으니까 다 왔다? 아닌 것 같아요. 삼성이 제일 못하는 게 뭐? 파운드리. 파운드리는 70%가 TSMC가 혼자서 다 해요. 지금까지는 가장 힘든 GPU, HBM 합치는 이걸 TSMC만 할 수 있으니까 얘가 다 독점인데 세상은 이것만 갖고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. 조금 더 저사양이지만 다른 AI 칩들이 많이 만들어요. 구글도 칩 만들죠. 아마존도 만들죠. 브로드콤 뭐 다 만들잖아요. 이거 다 TSMC에도 하고 싶겠지만 안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약간의 급이 낮더라도 삼성의 팹한테 부탁. 그게 이제 테슬라가 온 거잖아요. 테슬라가 나의 자율주행 칩 AI6를 2027년부터 삼성이 만들어줘라고 계약을 준 거예요. 230억 달러인가? 금액이 꽤 크죠. 근데 그게 중요한 돈이 문제인 게 아니고 대신 조건 있어. 공정 내가 보게 해줘요. 즉 그 말은 테슬라가 삼성전자의 공정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라 좀 봅니다.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갈 길이 좀 더 있네? 라고 생각이 들어서 10만 원 냈으니까 뭐 팔고 싶으면 팔아도 되는데 저는 향후 한 2, 3년 동안 피지컬 AI를 갈 때까지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는 스토리가 많다. 계속 보유해라. 그럼 전자가 계속 가면 코스피도 잘 버티겠죠. 제 생각입니다. 그러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급등했는데 짧게 3개월, 6개월 단위로 보면 삼성전자 연초에 한 번 흔들릴 수 있어요. 하이닉스가 이 지금까지의 상승 속도를 아니 삼성전자에서 물량이 좀 나올 게 있어요. 반도체는 수급 따라서 움직이는 게 있어서 그래서 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쉴 수도 있죠.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중소형주들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단기적으로. 지금까지 현재 뭐 주로 증시를 이끌어왔던 여러 가지 국내외 재료들을 한 번씩 쭉 훑어봤고요.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금리라든지 주식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뭐 어떤 의견들을 좀 여러 가지 두서없이 한번 나눠봤습니다. 이제 다음 달 12월 달에는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도 경기 전망이라든지 자산 가격의 동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연간 전망 위주로 찾아뵈게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박진호 본부장님 여러 가지 깊이 있는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본부장님 감사합니다. 좋은 말씀 주셔서. 11월 투자 브리핑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